제 주인이 뭡니까? 제 집주인이. 신혼부부나 혼자 사는 데다 다 똑같거든요. 이게. 오늘 보시는 거는 혼자 사는 불편한 점, 불편한 점. 네, 이제 일단 먼저 제 방에 이렇게 많은 분이 오고 제가 그 서울 성북동에서 일을 하는데 여기 좀 멀다 보니까 이제 동료나 이제 친구들이랑 조금 이렇게 오기가 힘든 지역이에요. 좀 1시간 반 넘게 걸리기도 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당황스럽긴 한데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신혼부부도 살 수 있는 공간이라고는 하지만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설계될 때 잘 반영됐으면 좋겠고 이제 뭐 앞으로 이제 사회초년생이나 이제 대학생들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공간으로 이제 향수나 이런 것들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많이 쓰세요 싱크대? 나 이거 좀 막 끓이려고 그러는데. 싱크대요? 네, 싱크대하고 가스레인지 거의 안 쓰시죠? 밥 안 해보고 조리를 많이 하시면. 저는 이제 좀 요리를 해서 그래요? 하긴 자주 하는데 네. 저게 제일 활용도가 낮은 공간. 주방용품도 많이 있는데. 네. 저걸 좀 줄이면은 코스트다운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에어컨 같은 걸 하나 놔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왜냐면은 거의 밥 안 해 먹잖아요. 그래서 기본 가전이나 이런 것도 아예 없어서 가구도 빌트인으로 해가지고 이런 거 이제 침대 밑에 이렇게 수납 공간 생겼을 때 그런 걸로 좀 바꿔주고 그냥 10kg 세탁기에 넣고 저쪽에 이제 에어컨 너무 실외기 넣으시면 되거든요. 신혼부부들 쓰기에는 더군다나 애가 생기면 뭐 만들게. 오늘 강일 리버스 파크 시민단지에 오신 이해찬 강 대표님을 비롯한 여러 내길인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강일 리버파크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입주민들하고 간담회를 이렇게 나누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전체 346세대가 살고 있고요. 그 중에서 한 80% 좀 못 미치게 청년들에게 공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 10% 정도는 신혼부부에게 제공이 됐고 또 좀 10% 넘는 비중이 고령자와 주거급여 수급자 등에게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2018년부터 도서관의 문을 열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해찬 대표님 말씀 먼저 듣고 같이 편하게 이야기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뵙게 될 때 반갑습니다. 네, 저녁들 하셨나요? 네. 그래요. 식전에 갔다 와서 이제 여러 가지로 좀 필요하실 텐데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입주한 지 한 2년 됐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공동시설도 있고 비교적 밤이라도 잘 보이진 않는데 시설이 그런 대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당에서는 이제 오늘부터 전국적으로 흩어져서 주민들을 만나서 얘기를 듣는 일종의 이제 정책 탐방을 하는 그걸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맨 처음 여기를 이제 찾았는데 여기를 찾은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그 먹고 사는 문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주거 문제이기 때문에 젊은 초년생들이 어떻게 사회에 나와서 생활을 시작하는가 그걸 좀 보고 또 어려우신 분들이 이 작은 임대주택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런 얘기를 좀 듣고 보고 위해서 여기를 왔습니다. 우리 세대 때는 그래도 한 100개월, 한 8년 남짓 열심히 일하면 조그만 아파트나 장만할 수가 있었는데 요즘엔 뭐 8년 갖고 넣을 힘도 없고 아예 포기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정도니까요. 특히 주거가 어려우니까 결혼도 잘 안 하려고 들고 하더라도 아주 늦게 해서 자녀를 잘 늦게 낳는 수가 많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대개는 이제 주거 때문에 발생하는 일들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에서도 이런 공공주택을 신혼부부들에게 우선 분양하는 그런 정책을 추구하고 있고 공공주택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걸 지원하는 그런 입법 과정도 지금 있습니다. 오늘 제 얘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생활하시면서 겪는 그 문제점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지금부터 그 입주민분들하고 그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시면 될 것 같은데 혹시 입주민분들 중에서 먼저 말씀하실 분 있으시면. 아침에 뭐 꼭두 새벽에 나갔다가 밤중에 들어오기 때문에 뭐 이런 행정적인 업무라든지 이런 상황도 전달하기도 굉장히 어렵고요. 그런 애로사항도 이제 있는 반면에 특히 또 이 신혼부부는 어린애들 나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좁아서. 그래서 지금 현재 뭐 극소수로 뭐 한 제가 생각에는 15 정도 그 호수만 좀 살고 어린애가 있고 나머지는 거의 다 지금 그냥 저기한 상황이에요. 어린애가 많이 생기면은 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4,500에 22만 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사회초년생이든 대학생이든 신혼부부들 입장에서는 사실 4,500만 원도 누구에게 기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작은 돈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저는 학자금 대출을 받고 그리고 서울 안에서도 계속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큰 돈, 목돈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주변 법이나 그에 따라 이제 주변 시세의 80%라는 그런 시세가 책정되어 있긴 하지만 이런 이제 완전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보증금을 낮추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이 이곳을 거쳐가는 그런 것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조금 보증금이 낮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도서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입주민들이 오면서 책 한 번 빌릴 수 있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책 한 권을 빌릴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마련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이것들을 지어만 놓고 운영이 되지 않는다면 쓸모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SH공사에서도 이런 공간들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좀 방안들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서관 운영위원이시죠? 네, 도서관 여기서 SH공사에 지원을 받아서 같이 SH공사와 같이 이야기하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회사가 한 10분 정도 거리에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곳이고 여기 오기 전까지만 해도 제가 고시원에 살았거든요. 스타일에 처음에 들어와서 뭐 아무래도 보증금이 없으니까 그래서 한 1, 2년 정도 모아서 여기 입주가 시작돼서 입주하게 돼서 좋은 기회에 들어오게 됐는데 생각 몇 분도 말씀하셨지만 여기가 임대료 자체가 조금 비싼 편이라고 생각이 돼요. 시세의 70%로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아마 시세에 여기랑 비슷하게 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여기 시세하고 비슷하게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점은 SH공사에서 보증금 최대로 올릴 수 있는 걸 80%까지밖에 안 돼 있게 했는데 왜 이렇게 기준에서 저희가 80%까지 가면 한 이자를 다 4% 정도로 해서 뭐 위아래로 내릴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게 100%까지 저희가 뭐 사회 국가에서 해주는 버팀목 대출 이런 걸로 2.5% 정도로 이제 대출을 받던가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100%까지 임대료를 전환해주지 않는가 그 부분은 좀 궁금한 상황이고요. 그렇게 해서 좀 보증금이 적게 되면은 제일 낮은 수준까지 낮추게 된다고 하면은 이자료 4%를 저희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모든 지금 주거복지라는 혜택 자체가 지금 신혼부부한테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 지금 사장님 같은 경우에도 인터뷰에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지금의 인구 세태가 1인 형태로 지금 많이들 가고 있는데 저 같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직장은 강남 쪽에 있는데 집은 지금 이쪽에 있고 막상 4년 계약이 끝나면 결국은 경기도 밖으로 나가게끔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여기 같은 경우는 전체 임대주택인데 전체 그 월세 중에서 그러니까 월세로만 된다는 게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그러니까 장기 전세 주택처럼 SH공사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청년들이나 그 신혼부부들이 쉽게 대출도 쉽게 받을 수 좀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책하고 그 다음에 좀 전세로 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 SH 김세용 사장입니다. 이렇게 주민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또 반갑고요. 3년 됐죠 입주하신 지. 그래서
3년 됐는데 깨끗하게 잘 써주셔서 제가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네, 질문에 하나씩 답을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의 문제가 지금 현행 제도가 SH가 6개월을 먼저 운영을 합니다. 6개월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작은 도서관 작은 도서관, 잘 미안해. 이게 지금 작은 도서관인데 SH가 6개월을 운영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볼런티어들이 운영을 하시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렇게 운영하는 게 서울 시내 한 50개 정도 됩니다. 근데 제가 거의 다 지금 돌아보고 있는데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많은 게 대부분 이제 맞벌이 하시고 또 청년들도 늦게 들어오시는데 4시, 5시면 끝나요. 근데 또 주민 입장에서는 자원봉사 내가 하루 날 잡아서 하시면서 그 이상 하시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SH에서 지금 세우고 있는 대책은 나머지 시간들 있잖아요. 5시부터 9시 정도까지 이 시간들은 유급으로 우리가 모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예산 투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니까 내년부터는 조금 더 나아질 거라고 보고 동시에 여기가 지금 책만 보는 곳이 아니라 부모들, 엄마들이 직장 갈 때 애도 좀 맡길 수 있고 그리고 동네 어르신들도 여기 오셔서 커피도 한잔 드실 수 있는 그런 복합화된 공간으로 지금 바꾸는 작업을 저희가 대대적으로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많은 변화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저기 현관 비밀번호가 같다는 거 말씀하셨잖아요. 좋은 지적이신데 이게 사실 저기 너무 디지털 되면 문제가 생겨요. 이거는 뭐 비밀번호 자주 바꾼다고 해서 고쳐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가능하면은 비밀번호 쓰는 현관 하지 말고 열쇠를 쓴다든지 물론 경비원이 있으면 제일 좋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열쇠라든지 좀 손으로 하는 방법으로 좀 바꿔보자 이 문제는. 그게 아니면은 택배만 따로 모아가지고 나중에 전달하는 방법을 쓰든지. 근데 하여튼 이거는 저희도 여러 가지 대안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한번 주민들하고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게 입주 기준이 너무 복잡하다. 적극 공감해요. 너무 복잡해가지고 우리가 혹시 서울하우싱 랩이라는 그 웹사이트 들어가 보셨어요? 거기 가시면은 본인 소득을 치면은 내가 어떠한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인지가 나옵니다. 근데 사실 그것도 아직 홍보가 덜 됐는데 너무 복잡해서 그거를 단일화하는 작업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웨이팅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입주를 시키는 작업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되고 지금 상황에서는 서울하우싱 랩에 들어가셔가지고 본인 소득하고 상황을 입력하면은 거기서 상담 자료가 쭉 나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청신호는 홍보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청신호는 여기 대표님 오셨으니까 말씀드린 청년 신혼 호흡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민선 7기 동안에 14만 5천 원을 공급을 하는데 청신호 네이밍 붙은 게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 청신호는 지금까지 하고 차별화되는 게 아까 유찬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신혼주부들이 애 낳으면은 집이 좁잖아요. 지금 여기가 9평짜리거든요. 그래서 청신호에는 29제곱미터 외에 39제곱미터, 49제곱미터 기본형으로 해가지고 애를 낳으면은 가변형 공간으로 해서 방이 좀 늘어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평면을 우리가 개발하고 당장 내년부터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내년 1월 1일 날 청신호 런칭할 예정으로 있으니까 많이 홍보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장기 전세 가능한지 이제 장기 전세는 이제 시프트로 따로 하는 거니까 그건 안 될 것 같은데 다만 서울 시내 전세 중위값이 2억 7천만 원이거든요. 근데 이걸 지금 시에서 지원하는 정책 갖고 계시죠? 예. 네, 지금 임대 과장님, 주택 과장님 오셨는데 서울시에서 이거 적극적으로 전세금 지원하는 정책을 펴고 있으니까 그걸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보니까 29제곱미터 하니까 신혼부부들이 살기에는 좀 어려운 그리고 최저 주거 면적의
훨씬 미달하는 우리나라 기준 최고 세저 주거 면적이 1인당 14제곱미터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아이 없이는 여기서 최고 주거 면적은 겨우 면하고 살 수 있는데, 아이가 생기면 어차피 살기가 어렵죠. 그래서 처음에 질적에 너무 좀 작게 졌구나. 여기 신혼부부가 살 수 있으려면 최소한도 40제곱미터 정도는 돼줘야, 그래야 살 수가 있는데, 질적에 너무 일률적으로 이렇게 지니까 신혼부부가 좀 어렵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 도서관 같은 운영도 우리나라 큰 단점인데, 주말에 안 하고 저녁에 안 하죠. 직장 갔다 온 사람은 그때부터 필요한데,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신림동에서 국회 할 적에 거기 문화관이 있었는데, 그 제도를 그때 좀 바꿨습니다. 저녁 10시까지 하고, 예, 주말에 하고 월요일 날이나 화요일 날 쉬는 걸로 그렇게 해서 그 근무 형태도 좀 바꾸고, 그러니까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이제 채용에다 써야 이제 그렇게 가능해서 그렇게 했는데, 여기도 그런 수요자 중심으로 이걸 운영을 해야 되는데 관리자 중심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점을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지금 생각이 들고요. 아까 지금 융자 받은 거 이자 내야지, 그 다음에 여기 월세 내야지, 관리비 내야지. 그러면 너무 그게 부담이 크니까 좀 저리로 전세 융자를 받아도 전세를 얻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것도 좀 시하고 검토를 해서 신용도에 따라서 물론 다르긴 하겠지만 전세로 내는 걸 좀 검토를 좀, 그러면 어차피 뭐 융자를 받으면은 여기 융자 받는 보증금은 마찬가지인데 나머지 그 임대료 내는 부분도 융자를 받도록 처리하는 그런. 근데 금리가 뭐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월세로 받으면 아마 월 1%는 받지 않겠어요? 그러면 전세 금리 보증금보다 훨씬 더 비싸게 되는 거니까 그건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복합공간 아까 만드신다고 했는데, 예, 그렇게 만드는 게 좋죠. 복합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차 한잔도 하고, 또 어느 한쪽에는 아이들 방을 좀 이렇게 만들어서, 요새 식당에 가도 아이들 방을 따로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좀 복합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런 것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제 서울시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공공임대아파트를 가능한 많이 공급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공공임대아파트가 비중이 아주 낮은 나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거 문제에 이렇게 청년 신혼부부들이 이렇게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예, 그러고 이제 5년 임대 후 분양한다라든가 10년 임대 후 분양하는 그런 단기 임대 제도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싱가포르나 이런 데는 장기 임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충분히 자기가 자립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이용을 하고 활용을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저축금이 생기면 독립해서 나가는 그런 좀 더 장기 임대 제도로 전환을 해줘야지, 5년 임대, 10년 임대 하니까 그 5년, 10년 내에 자기가 집을 사갖고 나갈 수 있는 그만큼 소득이 높은 층들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은 좀 서울시도 좀 감안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